저희들을 욕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혐오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문제가 한마디라도 좀 책임있게 정치권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셔야 돼. 시민들 생각을 해주셔야 돼. 저희도 시민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멈춰선 지하철에 대한 생각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장현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토론도 했었지만 다음 달에 또 토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장현이 다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수위가 며칠 전에 대책을 내놨지만 그냥 겉핥기 수준의 번지르는 말뿐이다라는 게 전장현의 입장인데요. 일단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편안하게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에서 이제 무거운 짐 들었을 때나 이럴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분들의 지난 한 20년간의 투쟁의 결과인데 사실 우리는 그걸 간과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 보면서 아마 그 시민들의 시선도 이렇게 좀 엇갈리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당연한 권리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뭐 오치투지 형태로 지하철 바닥에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 시위를 하셨던데 인수위에서 내놓은 안들이 예산 편성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그 교통 약자들 그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이 이제 30% 440억이 깎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호 장관 청문회 할 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의원들이 그런 얘기까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만 사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권리 증진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권 또 탈시설 그다음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노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동시에 연동돼서 보장되는 거라서 예산도 좀 늘려드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실정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불법이겠죠. 불법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투쟁을 해야만 사실은 예산을 확대시키고 모든 관계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이제 중앙정부의 문제가 있고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문제 또 뭐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문제 다 같이 지금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보면. 그리고 사실은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현재의 요금이 아마 서울시에서 상당 정도 적자가 클 겁니다. 보조를 하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아마 서울시 책임일 거예요. 보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하철만 놓고 본다면 재정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여태까지 계속해서 미뤄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예산, 그다음에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 이제 가령 뭐 어제 오늘 아침 이렇게 불편한 점들은 시민들은 불편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이건 옛날에 그 불경에 보면 그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거든요. 세상은 전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로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은 한두 단계 건너가면 나의 아픔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We are all connected each other. 전부가 연결이 돼 있다. 이게 이제 유마경의 사상인데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현장에서 시위하고 계신 분들의 아픔, 고통이 그분들의 아픔이 아니고 실은 우리의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시위 관련해서 물론 인수위가 어쨌든 안을 내놓고 조금씩 협의해가고 수기해가는 과정인데 다시 출근길 지하철을 멈춰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전장현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찬성하는 의견들을 저희가 이제 소셜미디어에 올라있던 글들을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반대되는 의견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솔직히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요금이 이동권 보장 시위는 이해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하지만 시민들은 시험이나 출근 같은 약속에 늦지 이래서 누가 전장현을 좋아하겠나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다음 의견을 좀 보면 예. 전장현 시위로 인한 오늘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장 상황이다.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냐는 불만 나타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하철 내부에서 출근길이 너무 지연됐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위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목소리를 보면은 일단 시위로 지하철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매일 한두 시간에 매일을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잠깐 보면 예. 45년을 불편함을 달고 사시는 분이다. 그분들을 위해 소리쳐라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봤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분들도 불편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도 뭐 타당한 주장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지만 또 일부에서 보면은 저렇게 시위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많이 언급이 됐고 그래서 어떤 논의의 대상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선 때 보면 뭐 병장 월급, 탈모, 뭐 조 단위 또는 몇 천억 단위의 예산안이 쉽게 얘기되고 딱히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해준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게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저거예요. 어차피 이제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핵심이죠. 네. 각박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런 후보자를 지명을 해놓으셨으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시적 비장애인이고 잠재적 장애인들이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OECD 뭐 몇 위 국가다 얘기하는데 그 장애인 예산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평균 예산에. 이거는 모두가 여야가 이런 데 힘을 좀 모아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